삼성융합의과학원은 이게 성균관대학교 밑에 있는 대학원이고요. 서울병원이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한 대학원이다 보니 병원의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일도 하고 학생들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다 디지털 헬스케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 다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을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 봐도 그렇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유행인 건 사실입니다. 주목을 받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기대치가 높아져서 사기꾼들도 많아지고요. 양가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료 쪽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WHO라는 곳에서 정의를 했던 걸 보면은 각종 신기술들,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이 되던 빅데이터, 유전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신기술들을 다 도용을 해서 의료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아주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WHO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학술적 적에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고, 요즘에 병원들 가시면은 뭐 병원 앱들을 통해서 검사 결과 같은 거 미리 다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검사했던 것들.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랑 환자랑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뭐 영어로 하면 shared decision making, 이게 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예전에는 의사가 당신이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환자분이 자기의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나는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땠어요 라고 의사한테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동원되는 게 디지털 헬스다. 이게 학술적으로 많이 정의되는 이야기들이고, 한국에서 정의를 했던 단순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지능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디지털 신기술들, 뭐 AI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웨어러블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건강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헬스케어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과거에 컴퓨터라는 게 나왔던 50년대부터 의료에 디지털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날로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반대말이 아날로그 헬스케어냐라고 물어보면, 세상에 아날로그 헬스케어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료가 그냥 의료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말을 하지만 데이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밖에 없지 의료의 행위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환자로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죠. 왜 오셨나요?를 물어보죠.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조금씩 더 질문을 더 던지고, 그 질문을 들어서 의사 선생님은 판단을 하는 거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만약 혈액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은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분이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약을 드시거나 뭐 수술을 하시거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환자분을 치료하는 과정을 쭉 가게 됩니다. 이게 딱 스무고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릴 때 스무고개 하던 걸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 정해서 질문을 받아서 다 이게 맞다 틀리다 대답을 하는 걸로 스무고개를 풀고 있는 거죠. 의료라는 게 보면 결국 스무고개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스무고개의 목적은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찾는 거고, 왜 아픈지를 찾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야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그 스무고개라는 게 결국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죠. 디지털 도구들이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예전에 획득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의료진한테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AI가 그 수도 없이 많이 모인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의사가 판단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요. 스무고개를 훨씬 더 빨리 편하게 풀 수 있어서 그 환자가 왜 아픈지 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법이 뭔지 도와주는 게 디지털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니까 디지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건 디지털의 강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헬스입니다. 디지털은 도구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행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문진을 하면은 병원에, 요즘도 뭐 그런 병원들이 많긴 하지만 종이에 써서 뭔가 의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스캔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냐? 안 하시죠, 바쁜데.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으로 카톡으로 입력을 하면 그게 딱 데이터화돼서 예전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딱 정리가 돼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바뀌고 있는 게 디지털 헬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병원이 정보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모든 병원들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는 모든 환자의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컴퓨터공학과나 전산과 아니면 다른 뭐 산업공학과 공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시작을 했고요. 컴퓨터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디지털에 대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게 용이해졌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는 2020년 기준으로 한 1,500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근데 이건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좁게 본 해석인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는 아직까지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협회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은 67%의 회사들이 매출이 10억 미만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좋게 말하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IT,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랑 헬스를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료에 있는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아직까지도 약간 삐걱삐걱 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해외는 이제 그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영리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의약품이라든가 의료의 비용이 다 시장 경제로 결정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료기기 회사나 의약품이나 뭐 디지털 헬스 회사들이 다 미국을 첫 번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긴 거죠. 코로나로 격리를 당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격리를 당했지만 그분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랑 환자는 무조건 대면으로 봐야 됩니다. 의사 대 의사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예전부터 허용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환자는 무조건 앞에 와서 직접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고요. 이게 가능해진 게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해지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분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 어떤 분들이 다 걸리게 되니까 그냥 아픈 분은 그냥 화상으로 보는 것도 허용을 해주겠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해주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헬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은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이런 아니면 밴드류들 차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차고 계시면 만복의 기능은 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나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의대 나와서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중반부터 밑으로 뭐 40대도 비슷한데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공부 잘해서 뭐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 막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전 세계에서 막 금상 받고 은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의대에 가서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케이스니까 프로그래밍 다 할 줄 알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디지털도 잘 알고 의학은 본인이 공부한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더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뭘까요? 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본질은 건강이고 디지털은 의료혁신의 도구이다입니다.